없으시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파일러 쌤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쌤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주제가 확실히 어두운 쪽의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대충 맞긴 맞은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저는 저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저 힌트로 범죄랑 절대 연관이 안 나거든요. 맞나요? 저라고 예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예술이에요? 예술적 범죄? 네. 먼저 첫 번째 힌트는요.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에요. 제목은 밤이고요. 밤? 네.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있는 것이 성조기, 미국의 국기입니다. 이수지 씨가. 작가가요. 실제 성조기, 검은색 성조기에다가 총을 쏜 겁니다. 실제 총을요? 예, 실제 총을. 그 의미는 전쟁과 희생, 특히나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들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결국은 미국이란 국가 전체의 국가 트라우마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그림이 평가를 안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쌤, 네. 두 번째 그림은 아예 연관이 안 되는데 저것도 범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저거 칼인가 보다. 어떤? 더 두 번째 작품은요, 영국 작품인데요. 제목은 The Luton Phoenix라는 작품입니다. 루튼이란 지역이 그 영국 잉글랜드 지방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2019년에 15살 청소년이죠. 아주 어린 청소년이 20군데 이상을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집에 보유하고 있는 그 칼 같은 종류들,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칼이 흉기였지 않습니까? 그걸 자진해서 좀 반납하시라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때 500개 정도의 칼들이 전부 자진 반납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전쟁이나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흉기와 무기들을 우리 삶에 유용한 그런 도구들로 만들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자 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다 범죄, 특히 뭐 총기 난사나 뭐 칼로 찌른 이런 범죄가라는 거라면은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좀 잔인한 사건들, 칼로 막 찌르는 그런 사건들 얘기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요즘 뭐 세상이 흉흉하다 이런 말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과 공포가 뭐 아주 도사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흉기 난동 사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치안 분야는 세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강국이다. 예, 치안 강국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 일상의 평온이 무너지는 불안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그 느낌이죠. 네. 영국 BBC에서 그 보도한 기사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거 지금 영어로 진짜 그대로 묻지 마 이렇게 그냥 진짜 해놨네요. 머드지 마, 이게 머드지 마. 고유명사처럼 그냥 우리말을 묻지 마라고 썼네요, 영어로. 그 아래 보니까 돈 에스크 Y라고 써있네요. 네. 돈 에스크와이가 진짜 묻지 마라. 돈 에스크 왠지 묻지 마라. 왜? 예, 이유를 언제 묻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 묻지 마라는 용어 표현은 적절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앞서 슈카 씨가 지적해 주신 대로 왜냐고 묻지 말라는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들? 아니요. 물어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어쩌다가 그런 괴물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들 계속 던져야 할 텐데 네. 묻지마 범죄란 용어를 쓰게 된다면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묻지 마. 그냥 저 사람 처벌해버리면 되지. 묻지 마래 하고 넘어가. 그냥 묻지 마가 되어버리는 거죠. 묻혀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세상을 흉흉하게 만드는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 무차별 강력 범죄는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그것도 대낮에 번화가에서 대낮에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집신이랑 했잖아. 그럼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그 사건 이후로 그냥 잠도 잘 못 자요. 그냥 맨날 생각나고
집에 가서도 누가 따라오는 것만 같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발 오늘 내가 지나갈 때만큼은 아니었으면 하는. 화면이 너무 무서운 게 중간에 보는데 유빈이 형 고개가 확 돌리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저 계속 놀랬죠 보면서. 사실 이제 기사로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이게 약간 실제 영상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영상을 지금 처음 맞아. 봤거든요. 안 일부러 봐요. 안 보는 분들도 네, 안 봐요. 네,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이시고요. 다만 오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사회의 좀 불안 공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현상과 사건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네. 함께 본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잖아요. 그런데 트라우마는 대개 아주 극소수의 특수한 분들, 큰 사고나 범죄 충격을 직접 입으신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분들 직접 이런 피해를 안 겪으신 분들도 나 지금 트라우마 현상을 겪고 있어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위험한 곳 하면 어떤 곳이 좀 떠오르셨습니까? 어두운 골목이나 어두운 골목, 네, 유흥가 쪽. 잘 안 보이고 사람 없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학에서도 사실은 안전한 곳은 거리에 눈이 있는 곳 이런 표현을 썼어요. Eyes on the street.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인 활동이 있는 곳은 안전하다. 그런데 저 사건들은 바로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사건들이죠. 조선 같은 경우는 칼을 2자루를 마트에서 훔쳐서 신림역 앞에서 내려서 마구 이제 찌른 방식을 택했죠. 최원종은 차량으로 일단은 사람을 치우고. 예, 인도에 있는 많은 행인들을 그냥 막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차를 버리고 칼을 들고 가서 또 여러 사람 보이는 대로 찔러댔죠.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고 밝은 곳, 백화점, 사람이 많은 거리, 여기서 주로 아무나를 대상으로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계신 거죠. 네.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고. 이게 뉴스로 들었을 때 이게 잠깐 보는 것도 충격인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 맞아요.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너무 무서운 일들이 무섭다. 벌어졌네.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요게 또 다가 아니라 요즘에 이걸 살인 예고글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여기저기 또 진짜 막 우후죽순으로 막 올라와서 이게 또 불안하거든요.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살인 예고글까지 번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안에도 이거를 봤던 게 얼마 전에 뭐 야구장도 엄청 크게 기사가 났었고 이제 공연장 같은 것도 이제 예고글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그냥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선 신림역에서 범행 저지른 사흘 뒤부터 약 한 달간 경찰이 이런 예고글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480여 건. 와, 그렇게 많았어요? 정신나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거기에다가 검거된 사람들, 그들의 40%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이고. 너무 충격인 게 저도 유행 참여해 봅니다. 맞아. 유행이라고 돼 있어. 아유, 세상에. 살인 예고가 유행이에요? 안 잡힐까 봐. 홍석철 씨 말씀처럼 사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인간들이. 조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호기심, 장난,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어떻게 터뜨릴까 모르고 있다가 저런 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터뜨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동기나 각자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하더라도 여기 공통점이 있죠. 일반적인 그냥 평상시라면 모르겠어요. 장난성으로 했다라고 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예고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떨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던진 돌 팔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들 협박 예고글을 올리는 자들도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근데 진짜 장난이라도 저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이것도 명백한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범죄입니다.